자, 오늘은 뭐 212페이지죠. 네. 여기 한번 봅시다. 딴 데는 잘 맞히던데 뭐 순간이 쌓이면 뭐가 돼요? 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오늘 첫 끝발이 안 좋네요. 시간이 되죠. 네, 시간이 쌓이면 뭐가 돼요? 세월이 되죠.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요? 추억이 됩니다. 추억. 근데 세월 참 빠르죠. 며칠 남았어요? 189일 남았습니다. 자, 추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격을 해야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되고요. 자, 추억하고 기억의 차이는 뭘까요? 추억하고 기억의 차이는? 추억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추억이에요, 기억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 기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죠. 이걸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서 지어짜야 됩니다. 지어짜야 되고. 그럼 기억을 하는데 뭐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용력이. 그러면 이제 지금 189일 남았다고 그런 다음에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누구예요? 칼 슈미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뭐. 칼 슈미트가 뭐냐면 헌법학자예요, 헌법학자.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결단주의예요, 결단주의. 자, 합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단. 결단이 없으면 뭡니까? 이건 힘들어요. 자, 중요해서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11월. 자, 12월, 1월달, 2월달 한 코스, 3월달, 4월달. 다음 주가 벌써 종강이네요. 종강. 몇 코스가 들어갔어요? 3코스가 들어갔죠. 어때요? 중개서 준비하니까 이게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장난이 아니죠. 과목이 몇 과목이? 6과목.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해보니까. 요즘 뭐 우리 중개사를 불장난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불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결단이 필요해요. 자, 이번 달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반드시 잡을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을 무조건 이번 달 것에 잡고 넘어가야 돼요. 개념을 안 잡으면 뭐예요? 5, 6월 달에 또 장난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날 개념 잡으라는 거. 이게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 내 거. 자, 소유권은 이거죠, 뭐. 수익 처분. 사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거진 한 15문제가 정도가 뭐예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개념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개념을 활용해서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용수익처분. 소유권의 개념 자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 봐봐요. 자, 선관주의 의무가 없는 자. 그렇죠. 선관주의 의무가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그럼 없는 자를 골라라.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자죠.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소유권의 개념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달 컷에 무조건 개념은 잡고 가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봐봐요. 212페이지. 자, 여기 이제 전주까지는 뭐밖에 안 들렸어요? 요거밖에 안 들렸어요. 등기밖에 안 들렸어요. 오늘은 뭐예요? 신청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 보냐면 213페이지 보니까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암기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준비할 거는 뭐예요? 세트 구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개시 그럼 뭐예요? 자, 개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발해야죠.
당사자 게시에서 뭐예요? 이게 신청이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죠. 관공서 그럼 뭐예요? 촉탁. 이렇게 의도라고 그랬어요. 등기관 그럼 뭐예요? 여기 직권 등기. 그러면 법원은 그럼 뭐예요? 명령 등기가 돼요.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잘라야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항상 이야기인 게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게 뭐예요? 애외. 그렇죠. 애외. 애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시에 따른 물리로서 이렇게 한 세트를 마련해야 돼. 그러면 이걸 살짝 빼볼까요? 요거 이제 게시를 빼고 당사자 뭐예요?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직권 등기. 이건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서 지어 짜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지어 짜야 돼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과 관련돼서 조문 두고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준용.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지어잡아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할 수 없다. 어때요? 공동 신청에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공동 신청과 뭐예요? 단독 신청.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니까 공동 신청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조건 반사로. 그래서 이거 한 세트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세트가 돼야 돼요. 등기 강제. 등기 강제는 원칙,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A쪽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요. 등기 강제에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첫 번째. 자, 등기 강제는 등기법. 몇 개월에 강제할까요? 1개월. 조건만서는 나와야 돼. 1개월. 요게 뭐예요? 표제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는 며칠일까요? 60일. 그렇죠. 60일. 요거는 어디를 강제하죠? 갖고. 명의신탁은 몇 년이죠? 3년이죠. 어디를 강제하죠? 갖고 하고 얼굴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요걸 딱 숙제해 놓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특별조치법.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걸 이제 연상장으로 특별조치법 몇 개? 5개가 딱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뭐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자,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검인계약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검인계약서. 또 뭐예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뭐예요? 이전 등기. 자,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할 게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외워놔야 돼. 무조건 조건 반사로 환기가 돼야 돼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거든. 자, 봐봐요. 검인계약서는 등기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때요? X죠. 검인계약서는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죠? 특별조치법.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지목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요? 지목변경 시 60일을 등기 강제한다. 어때요? X죠. 지목 변경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우리가 뭐 자꾸 이해를 한다는데 이해할 게 있어야 뭐 건덕지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돼. 조건 반사로.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OX.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뭘 강제하죠? 등기 강제. 이렇게 이제 숙지를 딱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세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한 세트가 또 있죠. 자, 5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청강이 듣는 사람은 써놔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자, 2종류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원칙. 자, 공동신청. A가 뭐예요? 단독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단독신청.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제 또 이렇게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늘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거죠. 단독신청. 별표가 3개짜리죠. 단독신청 박스 문제로 나오든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제일 거는 요거죠.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 그럼 원칙은 뭐예요? 역시 당사자 신청이죠. 자, 예적으로 제3자,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이제 전개되죠.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몇 개예요? 3개. 그렇죠. 이렇게 딱 숙제해놔야 돼. 포괄, 성개인. 그 다음 뭐예요? 대위신청. 그 다음 세 번째, 대리인 신청이 있어요. 그럼 제3자의 신청과 관련돼서 매년 개념이 우리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세트 또 하나 더 있죠.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완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방문 신청.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전자신청. 전자신청이 뭐에 되어 있다? 이완화.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늘 시험에 출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자신청. 별표가 5개죠. 그럼 자기가 요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번 달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5월달 넘어가기 전에 요거 5개는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이 방문이요. A가 전자신청이다. 어떨까요? X죠. 뭐 되어 있죠?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포괄 승계인 대위,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이 있고 A가 뭐가 있죠? 단독 신청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쭉 한번 보니까 뭐밖에 안 들려요? 이것밖에 안 들려요. 신청. 우리 전주에까지는 뭐까지 연결했어요? 등기.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요 5세트를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 그럼 한번 지어가면서 우리 암기 한번 해봅시다.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뭐가 있죠? 전자 신청. 이렇게 우리가 숙지해놔야 되고요.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의 제3자에 의한 신청,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딱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원칙, 당사자 신청, 등기 강제. 자, 등기법 1개월, 표제부, 특별조치법 60일 갖고, 명의신탁은 3년 갖고 얼고 기억해 두시고, 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검인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213페이지 보니까 뭐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자, 1번에 뭐라고 써놨죠? 1번에 신청주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1번에 보니까 무슨 신청이 있죠? 당사자 신청. 오른쪽 가니까 2번에 관공서 촉탁 등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217페이지 보니까 신청주의 뭐가 나오죠? 애외. 그래서 1번에 뭐예요? 직권에 의한 등기. 별표가 3개짜리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예요? 자, 2번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 찾았죠? 거기까지가 이렇게 크게 보니까 요 세트라는 겁니다. 당사자,
신청, 항공서 촉탁, 등기관, 직감, 법원의 뭐예요? 명령. 항상 요거는 이 신청이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죠. 자, 다시 앞으로 가니까 거기 214페이지 봐봐요. 자,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신청의 자유.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등기 신청 의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예외.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등기법상 신청 의무 찾았어요? 몇 개월? 1개월. 1개월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 214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1개월이 등기를 강제하는데 또 이제 사령을 못 해먹어요. 잡아요. 자, 우리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자,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자, 그럼 표제부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써봐요. 자, 토지든 건물이든 그러면 우리 표제부에 대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이야. 1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도 위반. 요거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안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또 출제됐고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거든. 또 다시 출제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지번 변경.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네요. 자, 무슨 조치법이? 특별조치법.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한번 써볼래요? 자, 저희가 뭐예요? 진짜 공부를 장난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요거 한번 잡아보자고. 뭐라고 써놨죠? 계약이 몇 개? 15개. 그래서 15개 전행계약이죠. 자, 15개 전행계약으로서 그러면 요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유명계약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읽어달라고 그랬죠. 자, 뭐가 있어요? 재산. 그 다음에 뭐예요? 재차.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자,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그 다음에 기타. 자, 그러면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외울 거. 봐봐요.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증여. 그 다음에 증매교. 이렇게 외워둬야죠. 증여, 매매, 교환. 그렇죠. 대차는 뭐예요? 소사임.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소사임. 자, 몸으로 때우는 것은 고도현, 이임. 그 다음에 조여. 자, 고가 뭐예요? 고용, 그 다음에 도급, 현상광고, 임치, 조합계약, 여행계약이죠. 기타는 뭐가 있어요? 종하, 그렇죠? 종신정기금 하회계약.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딱 이렇게 해서 15개가 이어져야 돼. 그러면 증여, 매매, 교환, 증매교, 그 다음에 소사임, 고도현, 이임, 조여, 종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가 무슨 계약이에요? 약속계약이죠. 그 다음 뭐예요? 상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요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자,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그랬더니 엊그제 설명하는데 매매, 사고 파는 것. 그럼 틀렸어요. 자,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이 들어가야죠. 약정. 자,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약정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정답이죠. 매매란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마는 것, 약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왜 갑자기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알아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상무계약을 우려먹어야죠. 상무세자로 원칙은 뭐예요? 결련성이죠. 결련성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련성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또 이제 연산기법을 해야 되겠죠. 결련성은 몇 개? 3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그 다음에 뭐예요? 전속상의 결련성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행상 결련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립상 결련성 하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행상 결련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동시이행 항변권. 종속상의 결련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예요? 이해만 한다고 그랬지 뭐예요? 이해부담 암기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우려먹을 게 이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야. 자, 매매는 그러면 봐봐요. 매매를 해서 갖고예요, 얼구예요? 갖고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이죠. 며칠의 등기를 강제해요. 6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우리 매매는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라는 것은 그러면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반대급부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일이겠죠. 그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와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쌍무계약의 특질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예요? 연결고리를 우리가 지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또 이제 매매를 대표 선수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정형. 정형 쌍무의 편모예요. 편모.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오늘 확인 학습 문제 2번이 요걸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아, 동시행 관계가 있다.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정형은 편모 계약으로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라도 남으려면 뭡니까? 이 계약의 15개 전형계약을 반드시 조건 판사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다시 매교 대자는 소사임 거도현 이임 조여 그건 뭐예요? 정하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지금 저희가 15개 전형계약을 암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칼시미트의 결단 원자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또 싹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는 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매매는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 있다. 쌍무계약으로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로부터 며칠? 60일. 정해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요거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나와요? 여기는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거는 완성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건물의 신축자들이네.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여서서 B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뭐예요? 60일이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이 완성된다는 것은 뭐예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거는 뭐예요? 바로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예요.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거기 214페이지 가니까 2번을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 나와 있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매매를 대표 선수로 내세워야 되겠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면 쌍무계약이죠. 거기 줄 한번 쳐놔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렇죠. 여기 그러면 쌍무의 편무예요. 쌍무계약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당사의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거기 이번에 기억이 있죠. 214페이지. 기억을 꼭 기억해 둬야 되고, 니은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 전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60일. 자, 거기 밑에 한번 보죠.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거기가 뭐예요?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야.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 기억.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189일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봤어요. 매매 그러면 특징은 어디로 가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이거는 정의는 뭐예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건 뭐예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기억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답변은 에워요 이 소리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에워요 시험을 보지. 그러니까 그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지분 올해 만약 올해 이제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오든 어떻든 무조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지어짜야 돼. 지어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봤어요. 당사자 뭐예요?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럼 오른쪽 가서 가로 동그란 2번 큰 2번에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방주에다가 청강이 듣는 사람은 써봐요. 이렇게. 자, 촉탁 등기 주체는 뭘까요? 관공서예요. 관공서. 두 번째는 관공서는 거짓말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된다. 관공서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래서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지난달 코스는 이제 요렇게 이제 딱 체계를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살을 한번 붙여봐야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네. 공매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공매. 자산관리공사죠. 자산관리공사. 그럼 오늘 뭐 오후에 3시부터 뭐예요? 중개사법 보관이 있죠. 3시부터. 그럼 이제 맨 중개사법 책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공매와 갱매를 구분하고 있거든. 갱매. 보면 갱매는 어디에서 법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야.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도 공사도 뭐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서 요거는 이제 원칙. 요거는 뭐예요? 각종의 공사들도 A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산관리공사는 촉탁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겠죠. 각종의 공사들도 A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봐봐요. 요 지문에서 뭐가 하나 탄생할 수 있느냐? 관공서 촉탁 등기는 국가 지자체를 의미한다. 어때요? X. 뭐도 포함된다? 각종의 공사들도 포함된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이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인감증명 왜 제공할까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렇게 빠진다고 요 자체가.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무슨 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진정성 이렇게. 그러면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이 말은 뭐가 가능해요? 출석주의가 면제라는 거야.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한번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1호가 뭐예요? 1호.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속 터지는 게. 자, 1호가 뭐예요? 가나리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두 개는 제가 뭐예요? 반드시 이거 1호하고 2호를 안 외워서 시험장 간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1호는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요 출석주의가 몇 호냐? 여기는 29죠. 4호가 돼요. 4호. 출석주의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는 4호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그러면 이제 촉탁 등기는 다 배웠다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우편에 의해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우편이라는 것은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야. 이게 28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다음 중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이제 숙지해놓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직 시간이 엄청나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점이냐? 이건 이제 우리 촉탁 등기 원리를 숙지해놓고 자기가 문제를 못 풀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둬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뭐예요? 한번 봅시다. 이제 우려먹을 수 있는지. 읽어봐요.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와. 그러면 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아내니까 응용력이 없다는 거야. 지금 포락지는 뭐예요? 포락지는 지적소관청이거든. 지적소관청이 깔려있죠. 지적소관청,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가는 이제 이것만 딱 가르쳐주면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이제 문제풀이를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가압류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이죠. 법원 그러면 뭐예요?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의 신청이 안 붙었잖아. 이의 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이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라고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날 가압류. 그러면 봐봐요. 이걸 꼼꼼하게 숙지를 안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원한테 호시탐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있다. 그러면 체납처분 압류 등기는 여기에서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 뭘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세무서죠. 세무서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다음 중 그러면 자기가 촉탁 등기의 종류를 외우고 있다. 그 사람은 뭐에 두자로 원치면 바보야, 바보.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재원이 호시탐탐 누르고 있는 게 이거겠죠. 자, 봐봐요.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저 넷 중에 어디에 걸릴까요? 법원이 그러면 어디에 걸려요? 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넷 중에 어디에 걸릴까요? 자, 봐봐요. 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구 보하기에서?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주거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거든. 그러면 임차인이 법원에다 신청을 하겠죠. 법원에다가 이제 법원 나왔죠.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이겠죠. 이 신청하면 임차인이 덜 보호되거든. 그러니까 신청이니까 뭐예요? 신청이니까 일대 법원은 뭐예요? 읽어봐요. 관공서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여기가 명령이 들어가니까 명령 등기처럼 느껴진다고. 그럼 자기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법원이 되려면 무슨 신청이 돼야 돼? 이 신청이 돼야 돼. 근데 신청이거든. 그러니까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매번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근력을 키워야 돼요. 조심하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 차이는 뭐예요? 바로 요 네 가지를 활용해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본인의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촉탁 등기하면 이제 뭐가 태어나야 돼?
현철이가 생각나야 돼. 현철이가 누군데요? 가수죠. 공선화 연장 툭 하면 터져야 돼.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머릿속에 딱 배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촉탁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요거는 이제 요 네 개를 싹 지우는 순간 자 촉탁등기가 나왔다. 툭 치면 관공서죠. 관공서. 원칙은 관공서. A적으로 각종의 공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고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요게 툭 터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217페이지 이번에 신청주에 뭐가 나오죠? 애외가 나와. 자, 등기안이 직권회원 등기. 거기 아마 방주에 5개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죠. 첫 번째, 주체는 등기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법률 규정.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세 번째는 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통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5개가 머릿속에 부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등기관, 그러면 직권, 법률 규정,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직권하니까 뭐예요? 통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제 기초 배역을 해놓고 권력을 좀 키워요. 권력. 자,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단이에요, 계단. 여기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그러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천천히 올라가 봐요. 권력이 안 키워져. 계단은 뭐예요? 이러고 올라가야 돼. 이러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권력이 키워진다고. 근데 봐봐요. 이 권력 운동은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키워야 돼. 계단식으로 점수가 올라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마 작년에 해본 사람은 민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권력.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계단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력 운동. 그러면 자기가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 5개가 이제 기초 배양이 돼야 되고 가로 1번을 가봐요. 가로 1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 방지에 이렇게 한번 자기가 청강이 드는 사람은 적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저는 열받는 게 이거예요. 딴 게 열받는 게 아니라 우리 1장에서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다 배웠거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의 의미는 처음이잖아. 처음. 자,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 이거 읽어봐요. 등기관.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여기에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에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원칙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에요. 그러면 요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할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에서 뭐가 있죠? A가 있죠. A는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이네.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뭐예요?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는 뭐예요? 왜 A일까요? 여기는 소유권에 한해서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임차권.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1분 동안 암기를 한번 해봐요. 자, 1분 동안 암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분 동안 암기를 한번 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1분 동안 암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언제 역선지. 만약에 이걸 외웠는데 이쪽으로 못한다면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도입하는 거야. 앞으로 189일이 짧은지 긴지 한번 분명히 암기를 했거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답변 하나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자, 둘 중에 하나겠죠. OX겠죠. 둘 중에 하나. 미등기 분홍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걸 분명히 외웠는데 이쪽으로 갔다.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 자, 국가가 법률에 규정에 그렇게 해놨어. 이 여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갖다 붙여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오의 X. 답변하지 마세요. 괜히 속상하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갖다 붙여봐요. 붙였어요? 30초 뒤에 답변을 한번, 답변 한번 해봐요. 스스로한테. 자, 그럼 여기 한번 붙여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여기 뭐 있어요? 압류,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제한을 걸어요? 처분 제한을 걸어줘. 압류.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지금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봐. 자기가 앵무새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고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포인트네.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가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요 지문 자체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자, 가처분을 넣었어요. 가처분을 넣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가처분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여기에다 그러면 또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OX. 봐봐요. 또 까먹었어. 체납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 탈락, 그쵸?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원칙의 A죠. 그러면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 들어가면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요 공시법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야. 벌써 여기에 응용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이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원칙이다. A다. A 왜?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원칙이에요. 원칙. 자, 주택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칙일까요? A일까요? A 왜?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29회 때도 한 지문으로 출제될 거예요. 항상 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외우라느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뭐를 외우라고 그래? 사유. 그 사유가 많은데 그걸 다 언제 다 외워요? 요거 두 개를 딱 외워서 자기가 응용을 해줘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웠어요. 자, 공인중개사 올해 합격하려면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진짜 해야 돼. 그러면 요것만 볼 수 있도록 톡 하고 터져야 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터졌다.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외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진다고. 지워지면 안 돼요. 자, 시험 보는 날까지 반드시 189일 동안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변경으로 가보죠. 변경. 자,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현강편 전화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주소 증명서면에서 주소 변경 사실이 맹백 동그라미. 맹백한,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맹백한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줘요. 근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현강편 전화오라고 그랬을까요? 출제용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시 이렇게 노리고 있다고.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자, 동그라미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대.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줄쳐놓고 권리의 사실. 저희가 변경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3번에 이제 경정 등기.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읽어가면서 쭉쭉 해석해 나가야 돼요. 등기 착오 유류가 거기에 원시적이라고 써놔요. 원시적. 자, 등기관 줄 한번 쳐놓고 등기관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직권.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등기죠? 경정 등기.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고쳐줘야죠. 그래서 뭐예요? 직권,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가로 3번에 이제 말소 등기가 나오네요. 말소 등기.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1호를 보는 순간 가날 위반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가로 4번에 1번에 보니까 가날 위반의 등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메터 2호죠.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뭐의 대상이죠? 이 신청의 대상.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용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자, 근데 봐봐요. 근데 자기가 자꾸 뭘 꼼꼼하게도 하지 않고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차이점 뭐예요? 공통점은? 수용이죠. 봐봐요. 맨날 뭐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 그렇죠. 권리. 자, 그러면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늘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그러면 소유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들은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직권 말소.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형님들은 형님이 여기까지만 읽고 그 이유를 안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틀리죠. 그러면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왜 그럴까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래. 원시 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여기까지는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거기 끝까지 가보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요 지문도 구분 다 놓고 자, 그러면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단독이에요. 그 이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뭐 존재하는 권리들은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한매의한, 한매권 요거 나오죠.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자, 한매권이 무슨 완결권이에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예약 완결권이라고 써봐요. 한매권은 예약 완결권이다.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성권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형성권 뭘로? 형사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행직. 그래서 이제 자, 행사가 나오면 뭐예요? 직이야. 자, 그러면 요걸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거야. 한매권은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 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한매권을 형사하게 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해줘. 그러면 오늘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한매권 행사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행직. 그래서 행직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전잖아요. 그래서 행사로 그러니까 직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우리가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얘를 이렇게 써놔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자, 두 등기. 그러면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일까요? 이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자,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그럼 별도로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가 돼. 그러면 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야. 그러면 우리 그럼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이 바로 요거의 관계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나.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볼까요? 어느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이 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행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가등기를 두는 순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래서 선생님, 전 가등기 이해하고 싶어요. 그거는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 단계가 이해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A집에다가 가등기를 걸어놔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C한테 처분했네. 이미 등기가 됐죠. 그러면 D가 처분했네. 이미 등기가 됐죠. 물권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데 B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있어요. 어차피 니네들이 기고 나눠봐요. 어차피 순위는 내가 1등이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번등기를 진행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순위가 소급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원칙상 다 죽여버려. 무슨 말소? 직감 말소가 돼. 직감 말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요게 소유권이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어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여.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조건 직감 말소가 아니야. 양립 가능가? 양립 불가능을 나눠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걸려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전세권이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죽여버려.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자, 그래서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죠. 직감 말소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 저당권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은 모두 양립 가능. 저당권이 나오면 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해지만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해가 되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표현됐는지. 가등기와 번등기 하는 경우 번등기가 거기 줄 쳐놔봐요. 양립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양립할 수 없으면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라는 거예요. 직감 말소. 양립이 가능하면 그대로 존속시키겠죠. 가등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꼬리표를 한번 붙여봐요. 자, 나머지는 다 통지를 해줘요. 근데 가등기는 죽여놓고 통지해. 그럼 사전 통지가 아니라 써요. 사후 통지야. 이미 한번 출제될 거예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 그래서 가등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가등기가 얕잡아봤다는 크게 코 다쳐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시험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례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놔야 되겠네.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가 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그러니까 써먹어야죠. 자, 그러면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자, 세 종류가 있네. 신청, 적탁, 그 다음에 직관 말소가 있다. 직관 말소. 자, 그럼 한번 여쭤보죠. 자, 이게 이해야. 딴 게 이해가 아니라. 일단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 요건. 요거는 암기죠. 말소회복 등기 요건. 권리적 측면이 사실적 측면이.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거는 선생님 이해하고 싶어요. 그거는 애호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해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회복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뭐예요?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 봐요? 신청으로 말소됐다. 회복도. 신청, 척탁이면 척탁, 직권이면 직권. 이렇게 쉬운 걸 외우고 있다는 거야. 저는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요건을 외우라는 거지. 그 다음 말소 등기 요건은 반드시 외워둬야 되거든. 뭐가 있어야, 뭐 기둥이라도 있어야 뭐 우겨먹고 이해를 하지.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요건 딱 치면 권리적 측면, 그 다음에 툭 치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선생님 저는 말소 회복 등기를 이해하고 싶어요. 요건을. 그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숙지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28회 때 2.5점짜리. 왜냐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의 대상이죠?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거기 등기안의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의 사유가 등기안의 강호로 의한 경우 거기까지 잘라봐요. 등기안이 잘못해서 직권 말소가 되죠.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감을 잡아야 되겠죠.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가 지문에 나오면 뭘 확인하라? 앞에를 확인하라. 신청이면 신청, 직권이면 직권, 척탁이면 척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가로 6번이에요. 가로 6번 옆에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역권. 자, 이제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읽어봐요. 또 여기라고 그런다. 여기라는 것은 영어로 건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뭐라고 그래? 편익이야. 극단적으로 하면 길이야. 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서비스 편익이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는 이제 대상을 찾아봤더니 여역지하고 뭐예요? 성역지가 있다. 여역지와 성역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성역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줄성자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는 토지네. 그러면 읽어봐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비스가 뭔데? 편익을 주는 토지가 되는 거야. 영어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받는 토지가 되죠. 받는 토지. 그러면 받는 토지는 보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라는 거야. 전부. 그러면 성역지의 대상은 뭐예요? 전부,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어 정리가 되네.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 이건 지거의 남의 거예요. 즉 거에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남의 거라고 그렇게 하게도.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기 토지네. 자기 토지. 그러면 여기 또 헷갈려. 그러면 뭐예요? 탈성자잖아. 그러면 타인 토지. 이거는 뭐예요? 자기 토지. 이게 며칠 안 걸려요. 이게 뭐예요? 암기를 하려면 뭐예요? 1년 해도 잘 안 해오죠. 1년 해도. 그러면 자기가 자꾸 이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도 외워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에다 물음표를 붙여서, 그러면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아니야. 무조건 애호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해야. 이제 그러면 자기가 요걸 숙제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형님님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해할 거와 암기할 거를 뭐다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A 토지, 요거는 B 토지야. 읽어봐요. 맹지죠. 그럼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무슨지? 여역지. 이걸 길 하나 주세요. 성역지가 되죠. 성역지가 돼요. 자, 그러면 여역지. 그러면 요거는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죠. A 땅이에요. 그러면 B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해야 하네요. 배타적 점유 X죠. 그러면 점유 X 특징은 뭐예요? 자, 그러면 뭐가 또 연결이 돼야 돼? 자,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작년에 2.5점짜리지. 그러니까 그게 또 암기가 안 되니까 그래. 연결고리를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길은 누가 줬어요?
해가졌죠. 이렇게. 그러면 기브죠. 자, 기브. 그러면 당신이 이쪽으로 와, 임마. 테이크가 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제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여역제는 등기안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줘.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그러면 여역제는 등기안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이거 봐요. 성역제는 신청으로 이루어지네. 여역제는 직권으로. 이게 이해라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자, 그러면 이제 또 이해는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역지가 나오네. 그러면 성역지 읽어봐요. 이게 성이잖아. 그러니까 신청이잖아. 신청. 성역지는 신청.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 까먹어. 그러면 또 하나 또 뭐예요? 사람은 또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거에 대해서 읽어봐요. 요, 직. 여역제는 무슨 등기로? 직권 등기로. 우리 중요 지책이 요거든. 요직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성역제는 신청, 여역제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 밑에 성역지 밑에다 신청이라고 써놔요. 자, 여역지 밑에다 요직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라고. 그러면 성역지는 뭐라고 해?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덜 까먹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다시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되니까. 자, 지역권에서 이건 뭐예요? 읽어봐요. 서비스. 서비스는 편의, 길이죠. 영어는 그러면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주는 토지. 영어는 받는 토지. 그러면 요거는 지거에 남의 거예요. 자기 거, 요거는 남의 거, 요거 전부의 일부의 전부,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요건 이해가 아니라 일단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돼. 이걸 암기를 해놔야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이해가 해서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하고 싶대.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려. 자,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머릿속에 딱 부팅을 해놔라는 거. 자, 가로 7번을 가죠. 공동담보의 뜻자 동그라미. 자, 뜻이 들어가면 뭐에 동그라미 쳐놨죠. 자, 뜻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꼬리표를 붙여서 99.8%는 뭐예요? 직권 등기야. 직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공동담보라는 뜻. 8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직권, 뜻의 등기. 뜻이 들어가면 99.8%야. 근데 뜻이 들어가더라도 두 개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밑에다 뭐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구약성 공용 부분에 뜻의 등기가 있네. 자, 여기 봐봐요. 요 뜻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내공을 쌓았나 봅시다. 구약성 공용 부분. 뭐예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잖아. 니께 내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밑에다 써요. 이제 이해 과정을 자기가 이해 과정을 하는 거예요. 표제부만 둔다.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해 하나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해해 둘 거는 규약은 누가? 동주민이 정하죠. 동주민이 정했으면 동대표가 우리 이거는 규약을 정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이거는 직권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호시탐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뜻이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붙었어? 이가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여기 봐봐요. 이것도 머릿속에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뜻의 등기란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네. 명령 등기. 자,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다 직권이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란 뭐예요? 단독.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란 무슨 명령이야.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모의고사나 뭐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두 개를 숙지해놓고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권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거기 2번을 가봐요. 큰 2번에. 법원에 뭐가 있죠? 명령.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법원을 이렇게 줄쳐놓고, 명령 등기에다 이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살펴놔서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 신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얘네들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불명이 3개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가압류. 자, 가압류.
자, 그러면 이제 오는 것도 중요한 가정을 한번 이해해봐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는 어디로 가? 법원이죠. 법원. 근데 이제 초짜들은 자꾸 법원이니까 명령 등기로 가고 싶어 하거든.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법원은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 과정.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권력을 지어야 돼. 가압류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이걸 이제 가압류는 촉탁, 가압류는 촉탁, 가압류는 촉탁 권력을 키우라고. 그러면 저희가 써먹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권력운동이 키운 사람은 읽어봐요.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X. X죠.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네.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예요? 가압류. 가압류는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러면 이거 신청해야 한다. 틀렸어요. 그러면 가압류 말소를 법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애들은 가라. 우리 안 받아줘. 등기소로 가. 법원을 통해서 오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메터?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애울 생각만 해. 애울 생각만. 이건 애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애우란 말이에요. 이걸. 가압류 말소는 뭐예요? 가압류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이걸 권력운동하면 가압류는 촉탁, 가압류는 촉탁,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X 이렇게 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봐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들어가죠.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이의신청하면 임차인이 돌보고 되거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아니죠.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이제 그러면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여기 봐봐요. 요거 하나 하고 시작해요. 자, 잘라주기가 애매해서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야. 정본.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러면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줘요? 법원이 저한테 주잖아. 그러면 제가 가처분 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들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자주 출제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봐봐요. 이걸 지워버린다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뭐예요? 숱하게 출제됐네. 출판사 10군데를 기재하면 5군데가 출제되고 있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그러면 일단 봐요.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봐봐요. 이걸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딱 해야 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지감, 법원의 명령. 요 두 개는 원칙, 요 두 개는 예외.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를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이거는 완전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요거 봐봐요. 직관, 신청, 촉탁. 법원 명령 등기가 되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면. 이의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